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2021년 시험이 끝났습니다. 네, 참, 최근 몇 년 동안 참 만족스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어, 정말 감동스러운 문제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좀,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수험생들이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공부한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문제를 좀 성의 있게 정말 공부 잘하고 기본기 탄탄한 아이들을 네, 그런 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문제를 좀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출제위원 들어왔어. 어떻게 뭐 잘 넘겨보자. 뭐 이런 식의 느낌. 네, 그런 식의 느낌. 네, 좀 짜증나는 문제들이 좀 있죠. 네, 그러네요. 자, 교과 교육론은 답을 뭐 장순선 답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전공도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안 해가지고 예, 그 문제는 제가 공부하고 풀으려 하다가 뭐 풀이를 보니까 풀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글쎄요. 난 이런 문제는 사실 뭐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삭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얘는 삭제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네, 차라리 여기를 물어봤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쵸? 근데 정답률을 높이려고 아마 여기 삭제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제가 괜히 이상한 걸 올렸다가 네. 송신 측 동작만을 기술한 것이다. 송신 측 동작이니까 이거 이렇게 송신, 수신 이렇게 해서 그렸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자, 지금 여기 자, DIFS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자, request to send에 대한 신호를 보내죠. 먼저 송신자가 그래서 기억이 되고 자, 이쪽은 수신자 입장이에요. 송신자 입장과 수신자 입장인데 여기 송신자 입장만을 기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건이 송신자만 기술하니까 약간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기억이 이제 얘를 보내고 그래서 RTS가 되는 거죠. RTS를 보내고 이 CTS를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그죠? 웨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CTS 수신을 기다린다. 이게 와야 되겠죠. CTS 수신이 오면 프레임 전에 네, 여기 이 인터벌을 주는 거죠. 프레임과 신호하고 프레임 사이에 인터벌을 주는 네, 디귿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전송하는. 이거는 그림을 분석을 해 봤으면 풀 수 있는데 보통 RTS, CTS 네, 이것 때문에 아마 좀 이 디귿 때문에 틀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죠. 물론 RTS, CTS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감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네, 너무 좀 지엽적이지 않았나. 근데 또 네, 무선이 나올 때가 되긴 했죠. 되긴 해서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률 디귿 니은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네, 기억은
기술과정 정보 이렇게 되고, 니은은 전문교과 2가 되죠. 기억은 알고 있었어야 되고, 니은은 사실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 전문교과 1이 있잖아요. 1, 2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참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진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죠. 그냥 교육과정은 그냥 물어보는. 네. 한 번도 이렇게, 이거는 막 2000년대 초반에만 사실 이런 문제 나왔어요. 교육과정 직접 묻는 문제는. 그 전에는, 그 후엔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네. 자, 이게 엔터 CS죠. 이제 여기서 조건이 만족하면 CS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갈 때 뭔가 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reate 해서 요 함수의 리턴 값. 함수의 리턴 값이 뭐와 같으면 대기예요. 그쵸? 함수의 리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라면 대기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라면 CS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뭔가 해주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 경로에 패스네임에 파일을 생성하고 성공했을 때 0을 리턴한다. 성공했을 때 0을 리턴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 생성에 성공하면 0을 리턴하고, 그럼 0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CS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생성이 실패했을 경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파일이 이미 존재해서 내가 생성하지 못할 때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대기잖아요. 여기가 뭐와 같으면 대기. 언제 대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파일을 생성해 놨으면 내가 생성을 못하죠. 그럼 나는 대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CS 나갈 때는 내가 생성했던 파일을 삭제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CS 작업이 끝나고 나가면 내가 들어올 때 생성했던 파일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remove가 되겠죠. 자, remove의 패스네임. 자, 근데 여기 앞에 뭘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여기 위에 힌트가 있잖아요. 여기도 포인터로 받고 크리에이트 할 때 그냥 넘겼죠. 지금 여기 함수를 보면, 이건 리턴 값이 얻는 거니까 상관없고 여기 인수가 똑같잖아요. 자, 포인터로 받고 값을 그냥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포인터로 받고 값을 그냥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패스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퀵소트예요. 퀵소트인데 작성 방법 보면 이렇게 있고, A706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보면 되는데 7개 데이터고 0에서 6까지 인덱스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데이터의 끝을 나타내는 1000, 얘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퀵소트를 돌려라 그 얘기인데, 자, 기억이 한 번 수행될 때와 2번 수행될 때 출력값을 순서대로 쓸 것. 이게 1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배열 A에서 이 상태에서 퀵소트 호출했을 때 니은이 출력 결과를 써라. 자, 이 니은이 출력 결과를 써라. 니은이 뭔지 알아야겠지, 뭔지. 그래서 얘는 근데 그냥 요 J의 의미만 알면 돼요. J. J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결국 얘 J 값이 뭐냐면 피봇이잖아요. 피봇. 그죠? 이 의미를 알면 이 문제는 거의 틀릴 일은 없어요. 자, 43, 87, 15, 32, 29, 76, 65. 자, 퀵소트 처음 시작하면 배열을 받고요. 데이터의 개수 이게 7이죠.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션 하는 거예요. 파티션 요 값을 배열 A와 그대로 받아서, 그죠? 파티션 하는 거죠. 파티션 한다는 얘기는 피봇을 중심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받습니다. 각각 받아서 여기부터
여기 1000 중에서 여기까지 값을 갖고 하는데 피봇이 누군지 보세요. 누군지 V가 누구예요? A의 P예요. 첫 번째 값이 피봇이잖아요. 예. 자, 왼쪽에서 올라갈 때는 피봇보다 큰 놈 찾죠. 여기서 멈추고 피봇보다 작은 놈 찾아요. 오른쪽에서는. 자, 여기서 멈추죠. 그래서 두 개 바꿉니다. 그쵸? 29가 되고요. 여기 87이 돼요. 나머지 그냥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에 피봇보다 왼쪽에서 올라가는 피봇보다 큰 놈을 찾는데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87에서 멈추죠. 여기서 멈춥니다. 그죠? 그 다음에 J가 내려가는데 이 피봇보다 작으니까 멈추잖아요. 여기서 짠, 멈춘 상태에서 여기가 실행되죠. I가 J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피봇하고 J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3이 여기 와요. 그 다음에 32가 여기 오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를 중심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게 파티션 처음 한 번 한 거잖아요. 요거. 그죠? 이 상태로 출력이 이루어지니까 32, 29, 15, 43. 네, 이게 첫 번째 출력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이제 갈라졌어요. 자, 이게 처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J 출력하면 0, 1, 2, 3. 3이죠. 네, 여기서 J 값하고 바꾸는 거니까요. 여기서 3을 출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 여기 보세요. 여기. A에 N은 7이고, P는 0이고, J는 2예요. 7개 중에서 요거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 갖고 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 뒤는 A에서 7이고 4부터 6까지 요거 갖고 가죠. 요쪽 요렇게. 근데 문제는 요 왼쪽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왼쪽부터 다 정리가 되고 오른쪽을 가겠죠. 네, 그럼 32를 피봇으로 하고 32보다 큰 애를 찾는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누구랑 바뀌냐면 15하고 32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죠. 여기 오른쪽은 똑같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피봇이 여기 위치가 여기 되잖아요. 그래서 출력되는 게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15를 피봇으로 해서 얘를 중심으로 32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나누니까 왼쪽만 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를 가지고 딱 하면 네, 교체가 안 되죠. 교체가 안 돼서 15, 29, 32, 43, 87, 76, 65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이제 피봇 자리가 되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3, 2, 0이 출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이 끝났어요. 왼쪽이. 이제 오른쪽을 가겠죠. 87을 갖고 시작합니다. 87보다 큰 애를 찾아요. 올라가는데 없죠. 네,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랑 이 87의 위치가 어디로 가게 돼요? 여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65, 76, 87 피봇의 위치가 어디로 갔어요? 제일 끝으로 갔죠. 6이에요. 그 다음에 65를 가지고 잡아서 해요. 근데 76이 크죠? 네. 76이 65보다 크니까 여기서 멈춰요. 피봇보다 크니까. 근데 왼쪽에서 올 게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 65의 위치를 출력해야 되니까 4. 그래서 32064가 출력되는 거예요. 아이고, 5인가? 0, 1, 2, 3, 0, 1, 2, 3, 4. 네, 그래서 결국 피봇 위치가 이렇게 32064죠. 그래서 여기 32064가 출력되는 거예요. 네, 요 기억의 두 번 출력이라고 하는 건 이게 첫 번째 출력이죠. 이게 1번 아니지. 43문이 한 번 들어간 요게 1번 출력이고 여기가 2번 출력이죠. 여기 65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거는 그냥 퀵소트 그냥 한 거예요. 출력을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진 것 뿐이고요. 네,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죠. 네. 계속 근데 문제가 4점이네요. 설명 너무 어렵게 했나?
아니 원리는 하나고 그 원리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네. 그닥 나쁘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 문제고 코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 문제에서부터 일단 멘붕이 이제 오기 시작할 것 같죠. 네. 근데 크게 사실 퀵소트를 정확히 이해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퀵소트는 어차피 네, 이제 소트나 정렬 소트가 정렬 똑같은 말이죠. 네, 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어차피 원리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원리대로 움직이는데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는지만 잘 찾으면 각 의미가 뭔지만 잘 찾으면 J가 뭐지? 리턴을 뭘 해주지? 아, 이 J 값이 피봇의 위치구나. 이것만 알면 이거 뭐 큰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네, R 카운트, 링크 카운트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아, 푼지 한참 됐더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자, 밑줄 기억이 수행될 때 출력되는 값을 쓰고 R 카운트가 리턴하는 주소가 가리키는 저장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서술해라. 네. 밑줄친 니은의 출력 결과 쓰고 디글의 출력 결과를 써봐라. 배열 B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이렇게 있네요. 자, 프린트F에다 P2를 출력해라. 자, 이게 지금 요 문제는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요거 놓쳐갖고 틀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여기를 좀 띄워줬어야 되는데 어차피 시험지 안에 밑에 공간도 있는데 네, 여기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게 G5가 안 보여서 7이라고 쓰신 분 12로 쓰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쁜 놈들. 네.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볼 때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눈으로 보면 안 돼. 문제는 항상 밑줄 쳐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배열 A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R은 여기까지고 링크 카운트 여기까지고요. F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고요. 자, P라는 애는 R 카운트에 B도 갖고 있고 2, 3, 4를 갖고 있어요. B의 포인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P의 2 기억이 수행될 때 출력되는 값을 쓰고 자, 그래서 P는 R 카운트를 호출하는데 R 카운트 호출해서 결국 이제 리턴 받는 값을 P가 갖게 되죠. 네, 거기에서 두 번째를 출력해라 그 얘기가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P 배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R 카운트에다 B를 보내는데 2, 8, 3을 보내요. 그럼 얘가 2, 8, 3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P는 할당을 받고 네, D만큼 할당 받아. D 이게 자릿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세 자리 네, 뭐 디지트 이런 의미로 네, 그래서 모든 애들을 초기화합니다. 초기화를 하고 자, 배열 A의 I는 로우부터 시작해요. 자, 0,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되는데 2부터 8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숫자들만 가지고 하겠네요. 네.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럼 P는 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0, 1, 2가 되겠죠. 공간이 3칸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네, 그러면은 자, 써봅시다. 15, 26, 29, 21, 14, 32, 17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26이니까 2 얘는 27이니까 2 0, 2, 2,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플러스 하니까 결국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긴 0인의 개수, 1인의 개수, 2인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자, 15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면 얘가 15가 되고 얘가 3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값이 0이잖아. 그럼 P의 0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하라 그러니까 얘가 1이 되죠. 얘는 2니까 여기서 1이 되겠죠. 얘 또 2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얘 여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3개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얘는 0이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P를 넘겼어요. 그죠? P를 넘겨서 이 P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P의 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5가 나오겠죠. 자, 5가 나옵니다. 자, 의미는 뭐예요? P 리턴한 주소가 가리키는 저장 공간이 어떤 의미의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가? 네, 넘겨받은 인수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 네,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개수죠. 네, 나머지가 0인의 개수, 1인의 개수, 2인의 개수. 여기 일반적으로 쓴다고 하면 D로 나눈 나머지에 따른 개수를 저장한 공간 이렇게 되겠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네, 뭐 몇 자 이래 이런 거 없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D로 나눈 나머지 예를 들면 3이면 나머지가 0인의 개수, 1인의 개수, 2인의 개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써주시면 아 얘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이러면 점수를 주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5가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카운트 5, 6이 5, 6이 넘어왔네요. 링크 카운트는 여기 밑에 있는 함수인데 자, 여기는 A를 받았어요. 여기 5고 6이에요. 자, S라고 하는 애는 A의 S예요. 여기 0, 1, 2, 3, 4, 5, 6. 자, A의 5를 받죠. A의 5가 S가 되니까 A의 5는 현재 3이에요. 그죠? 그 S 값이 얼마가 돼? 3이 돼요. 뭐랑 똑같은지 보는 거야. T하고 똑같은지 보는 거예요. T가 6이니까 S 값이 6이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럼 자, 여기서 3이 되고 그 다음엔 A에 3을 보겠죠. S가 3이 됐으니까 A에 3을 갖더니 1이에요. 네. 네, 1이 되니까 다시 A에 1을 보겠죠. 그럼 4예요. 계속 이거 몇 번 했는지 보는 거예요. 4에 갔더니 6이네요. A에 4는 6. 갔더니 6이네요. 똑같네요. 그러면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얘가 4가 되겠네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거 6 잠깐만 맞죠? 네. 자 여기서 6이 아니네 그럼 세 번째로 가서 6이 아니네 첫 번째로 가서 6이 아니네 하고 다시 여기로 갔더니 6이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검사를 한 번 할 때마다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네, 결국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써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G5가 눈에 안 보여서 바로 이걸 한 경우가 한 절반은 될 것 같다고 아니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 G5가 눈에 안 띄어요 이렇게 놓으면. 네. 그러니까 함정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전혀 간격을 띄우지 않았고 밑줄도 치지 않은 거고요. 이게 함정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띄웠겠지. 네. 이게 왜 함정이라고 하냐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숫자거든. 그죠? 이 G나 F가 무슨 굉장한 알고리즘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애인데 여기다 G5 그냥 넣는 거예요. 이거 못 본 애들 틀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점수는 얘가 2점이고 1점이고 1점이고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가 17이 되죠. 자, G5를 먼저 해보면 5를 집어넣어서 자, 밸류 값은 3이고 밸류 플러스 X 하니까 밸류 값이 얼마가 돼요? 8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G를 다시 부르죠. 그럼 F에 4를 집어넣고 하면 ID는 2고 A에 2번이 ID에 들어와요. 그죠? 그럼 A의 2번이 지금 얼마야? 5잖아요. 5. ID가 얼마야? 5가 됩니다. ID 플러스 X를 리턴하니까 4하고 5를 넣어서 9가 리턴되죠. 여기서 9가 리턴돼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요 값이 9가 됩니다. 그럼 결국 G에 9를 부르는 건데, 문제는 얘가 스태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8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다가 8 더하기 9 이러니까 결국 17이 나와요. 네. 이거는 진짜 나쁜 문제예요. 이건 진짜 나쁜 문제. 문제 이렇게 출제위원들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건 매우 나쁜 함정이잖아요. 뭔가 알고리즘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거나 이게 꼭 필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본 놈은 틀려라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출제하느라 자꾸 이런 걸 하네요. 재밌나 봐. 야, 작년에 이렇게 했더니 정답률 많이 내려가더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문제죠. 자, 도서는 도서 이름, 도서 번호, 이름, 단가를 가지고 있고 도서 번호는 유일하다. 네, 그 도서는 도서 번호, 이름, 단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서점은 서점 번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서점 번호가 유일하다. 네, 서점 번호는 그리고 서점 번호, 이름. 출판사는 자, 출판사 번호, 이름, 주소.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주소가 시구 동이에요. 네, 주소가 시구 동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필드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주소를 이렇게 일괄로 한 번에 집어넣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소를 복합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찢는다는 거죠. 복합 어트리뷰트를 찢는다는 얘기는 주소 필드라는 게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져야 되죠. 네. 그래서 시, 구, 동이고 이 세 필드를 우리가 묶어서 주소라고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주소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여기가 시, 구, 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나의 출판사는 여러의 도서를 출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종류의 도서는 하나의 출판사에서 출판됩니다. 그럼 이 도서가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자, 출판사에다가 도서 번호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출판사 번호, 이름 이게 다 중복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출판사 번호를 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넣으면 책별로 출판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한 종류의 도서는 여러 권씩 여러 서점에 공급될 수 있다. 그러면 공급이라는 애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서와 서점 간에 여러 책이 여러 곳에 가잖아요. n 대 n이잖아요. n 대 m이니까 여기에 공급이 만들어지겠죠. 자, 서점은 여러 종류의 도서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죠. 두 개가. 네. 자, 공급이 되면 어떤 책이 그럼 책 번호가 들어갈 것이고 어떤 서점에 서점 번호가 들어갈 것이고 몇 권 수량이 들어가겠죠. 공급 어트리뷰트는 공급 릴레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도서 번호, 서점 번호, 수량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기본 키면서 외래 키죠. 요거하고 요거 얘들의 기본 키고요. 요거 외래 키.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공급 관계에 있어 릴레이션 스키마를 쓰되 기본 키와 외래 키를 표시할 것. 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작성된 ER 릴레이션 최소 개수 쓰고 스키마를 쓰고 이렇게 써라.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쵸? 네. 요것 때문에 아마 틀리신 분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다 주소를 쓰고 주소 릴레이션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써요 그러면? 여기다가 출판사 번호 넣고 시구동 이렇게? 이거 그럼 얘하고 뭐가 다르죠? 예. 그럼 이 필드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만약 여기 비워놨다고 하면, 비워놨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다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가 다치하고 복합하고 헷갈려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다가 시구통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뭐, 네,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 게다가 4점이나 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1000번지에 있는 직접 주소. 여기, 네. 주소가 0이면 직접이고 1이면 간접이에요. 0이니까 직접이죠. 1000번지에 있는 2000을 갖고 와서 플러스 했어요. 그때 AC의 값은 2001이 되겠죠. 자, 이걸 1004에 저장하는데 간접으로 저장하라 그랬어요. 네. 원래 여기는 컴마가 없는데 여기 컴마를 찍어놨네요. 자, 1004에 갔더니 2004번지가 있네요. 그럼 결국 메모리에 2004번지에 AC를 저장해라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가명령 어디였어? 가의 메모리 상태에서 나의 코드를 실행할 때 밑줄 친 기억 명령에 의해서 어드레스의 유효 주소는 2004번지죠. 저장되는 값은 2001이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점수를 주려고 만든 거죠. 자, 컴퓨터 M에서 직접 주소 방식에 비해 간접 주소 방식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서술해라. 단점이야 뭐 접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고요. 간접 주소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 네, 여기 1004 이러면 원래 이게 직접 주소라고 하면요. 이게 말로 쓰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주소를 다양하게 쉽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명령어에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여기 1000 그럼 여기는 맨날 1000번지에서만 읽잖아요. 그죠? 자, 간접 주소 보세요. 여기 1004번지에서 이게 직접 주소라면 무조건 1004번지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접 주소일 때는 1004번지의 값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명령어를 바꾸지 않아도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계속 바꿀 수 있죠. 저장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랜드가 되는 대상이 되는 주소를 명령어 변화 없이 대상이 되는 주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장점 다양하게 많은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4점짜리 정말 2021년 문제 중에 최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쓰잘데기 없이 본문만 길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와, 자기도 뭘 쓰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요구 행렬이고 할당 행렬이에요. 이게 최대 요구치더라고요 보니까. 자, 최대 요구치 중에서 지금 이만큼 할당했어요.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돼요? 니드를 구해야 되겠지. 니드. 자, 니드를 구해야 돼요. 니드를 구하고 요 가용 벡터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하면 되죠. 자, 그럼 니드 한번 구해보죠 뭐. 이거는 정말 글씨를 읽다가 멘붕 오겠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기겁해. 이거 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겁했을까 자기들이 내면서. 겁내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혹시 어디 틀린 거 없나 막 문제될 거 없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need p 프로세스 1, 2, 3, 4, 5. 자, 최대치에서 요거 빼면 되죠. 이렇게 빼면 2, 1,
2, 0. 이거 다 틀립니다. 저는 또 1, 0, 0, 3번은 1, 0, 1, 3. 또 틀려. 1, 0, 0, 4, 2.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니드예요. 자, 그랬을 때 가 시스템은 안전 순서가 존재하는 안전 상태다. 해당 안전 순서의 두 번째 프로세스와 세 번째 프로세스를 써봐라. 자, 가용 벡터 이거 가지고 종료할 수 있는 애를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종료할 수 있는 애가 2번이죠. 2번. 네, 2번이 종료됩니다. 2번. 얘가 첫 번째로 종료가 되고요. 이랬을 때 가용 벡터가 얼마가 돼요? 네, 할당이 돌아오죠. 할당이 돌아오니까 511 31이 돼요. 그럼 511 31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2 때문에 안 되죠. 여기도 2 때문에 안 되고 여기도 2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얘가 2번이 되겠어요. 그럼 3번이 돌아오면 111이니까요. 6, 2, 1, 4, 1이 돼요. 자, 6, 2, 1, 4, 1 가지고 종료할 수 있는 애. 네, 얘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2가 관건이에요. 여기 2가. 요 2인 애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네, 4번이 끝납니다. 3. 그럼 4번이 돌아오면 얘가 7이 되고요. 2가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1이 되죠. 네, 그래서 얘가 4번이 되고요. 얘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써라. 두 번째 3번이고요. 세 번째가 4번이네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3, 4 맞죠? 네, 3, 4번입니다. 왜 5번이라고 썼지? 네, 3,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나의 할당 요청 중 실제 할당 시점이 가장 빠른 요청의 번호를 쓰고 해당 할당 시점 직후 가용 벡터를 써봐라. 네, 이거 다 무시하고 네. 자, 지금 이 상태, 현재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2, 3, 4, 1, 5 이게 안전 순서잖아요. 자, 뭔가를 할당했을 때 이 안전 순서가 깨지면 안 되겠죠. 네, 안전 순서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할당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만약에 요청했다. 네, R1과 R5를 하나씩 더 달라고 했는데 이걸 주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요청을 했더라도 자, 이거 두 개 요청하면 얘 1되고 0되고 0되고 2되고 1되 여기 0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종료할 수 있나 보세요. 이 종료가 안 되죠. 1번이. 네, 아까 가용 벡터일 때도 1번이 간신히 종료되는데 간신히. 자, 근데 이거 할당하고 나면 1번 자체가 종료가 안 됩니다. 네. 종료가 안 되고 이 4번은 아싸리 종료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네, 그럼 아무것도 종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1번은 주지 않겠죠. 네, 1번은 일단 거절합니다. 그럼 2번 한번 보세요. 2번. 자, P3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이렇게 요청해 0002 그러면 2빵빵빵 1이 되겠죠. 그럼 P3 같은 경우는 최대 요구치니까 여기가 3이 되겠네요. 3. 그럼 여기가 필요한 게 1이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면 2번도 안 되죠. 얘는 반환 요청이니까 아니고요. 자, 요거 할당 요청 얘는 1을 1 이렇게 하면 네,
여기 얘가 모질라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실제로 애초에 이 가용 상태에서는 안정 상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할당이니까. 네. 아, 이것도 치사하죠. 네, 이거 반환인데, 그죠? 실제 할당 요청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쓰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당을 할 거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당해 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안전 순서대로 끝내가면서 해보는 거죠. 자, 그럼 2번 프로세스가 끝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2번 프로세스가 끝났어요. 그러면 할당받은 애들이 돌아오죠. 5, 1, 1, 3, 1이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가 요청하는 얘를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1번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4, 1, 1, 3, 0이 되죠. 네. 근데 1번은 문제는 이걸 받았을 때 1번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죠. 여기가 2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4, 1, 1, 3, 0 가지고 다른 애들이 끝나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끝날 수가 없죠. 네, 이걸 할당해 주면 그래서 안전 순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할당해 줄 수가 없어요. 1번이 안 되죠. 2번을 할당해 주면 되느냐? P3한테 0002를 준다. P3 입장은 보세요. 이미 2번 프로세스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안전 순서가 P3잖아요. 이건 줘도 되죠, 무조건. 네, 줘도 되죠. 그래서 00020을 주면 네, 요청 번호는 2번이죠. 2번을 할당해 줄 수 있는 거고, 주고 나면 벡터 값은 5, 1, 00020이니까 5, 1, 1, 1, 1이 되죠. 네,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안전순서를 계속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남느냐, 네,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0번은 소프트웨어 공학인가 봐요. 네, 소공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네,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공부하신 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11번은 네, 장순선 뭐 그분 걸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교과 교육론 전공자니까 그래도 교수인데 네, 잘하겠죠. 네, 굳이 제가 뭘 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서. 네. 자, 그 다음에 12번 요게 A형의 마지막이죠. 자,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저 뭐지? 허프만 트리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허프만 트리 보면 네, 여기에 자, 타입 자, 리스트 인서트 메인이에요. 그죠? 자, 리스트 초기화를 하는 애는 설명이 되어 있겠죠. 초기화. 이니트는 함수 초기 가중치를 받아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리스트를 만드는 함수다. 자, 예를 들어서 가중치 3인 자료 382의 경우 네, 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쭉 있으면 얘들을 일렬로 쫙 정렬하는 게 이니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여기 이니트를 딱 지나게 되면 4, 5, 8, 12, 15 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진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PT라는 애가 new 노드를 하나 할당 받고요. 여기 노드 하나 생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PT에 LC와 LC와 RC는 리스트 함수를 쓰는 거예요. 노드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작은 애를 갖고 오는 거죠. 자, PT란 노드 하나 할당을 받아가지고, 자, 얘네의 왼쪽과 오른쪽 자식인 거죠. 이 리스트 중에서 가장 작은 애, 4를 갖고 와서 왼쪽에, 5를 갖고 와서 오른쪽에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가중치를 더해서 나의 가중치. 그러니까 4하고 5 해서 여기가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드를 실제로 만들면 여기에 4가 되고 여기 5가 되고 여기 9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인서트 PT 하는 거예요. 인서트 PT 한다는 건
네, 여기 요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리스트를 보면 자, 리스트 노드 T 해서 리스트의 첫 값을 가지고 오고 리스트는 리스트의 넥스트예요. 그래서 얘를 리턴 해주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를 리턴 해주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하나씩 없어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인서트 하는 거예요. 요 할당된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 인서트 여기 가면 그래서 실제로 네, 4, 5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인서트 해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8, 9, 12, 15 해서 링크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요거 하는 게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여기. 실제로 우리가 허프만 코드 만드는 그 방식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 구라는 애는 4하고 5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런 노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애 또 두 개 뽑는 거죠. 얘하고 얘 뽑으면 이제 17이라는 노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17은 어디로 가겠어요? 17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허프만 코드의 원리를 그냥 여기 코드로 쓴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크게 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인서트 T 여기 PT라는 애 PT가 새로 만든 노드잖아요. 새로 만든 노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노드는 리스트고요. 그 리스트에서 새로 만든 노드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리스트가 널이거나 아니면 T의 가중치가 리스트의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라고 하는 건 남아있는 여기 중에 가장 첫 번째 값이 얘기하죠. 이거보다 작으면 가장 앞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를 찾겠죠.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될지. 이렇게 찾아가겠죠. 네. 찾아가서 자, PT의 가중치가 네, 여기 리스트를 올드에다 넣었고요. 올드에 넥스트. 여기가 네. PT는 올드에 넥스트니까 PT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가 올드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넣을지 찾고 얘랑 얘 사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한 칸씩 또 이동하는 거죠. 올드가 이렇게 오고 PT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값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딱 그림이 좋긴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자, 처음에 4, 5, 8, 12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두 개 합쳐서 9가 됐잖아요. 9가 돼서 인서트 PT 합니다. 이 9가 된 노드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리스트에서 집어넣을 거예요. 현재 4, 5가 지워졌으니까 리스트는 8, 12,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새로운 노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9라는 노드가 있어요. 9라는 노드가 있고 어디다 넣을지 찾아보니까 자, 리스트가 비어 있진 않고 이 9가 8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앞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else에서 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올드는 리스트니까 얘가 올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PT는 올드의 넥스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PT가 돼요. 그 다음에 while문에 들어가 보니까 PT가 널이 아니고 PT가 널이 아니죠. 현재 값이 있으니까. 자, PT의 W와 T의 W는 여기서 받은 애니까 얘는 9예요. 그죠? PT의 W보다 T의 W가 크니? 현재 PT가 가리키고 있는 것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크다면 한 칸 더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지 않잖아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나오겠죠. 예. 크지 않으니까 현재 상태일 때 나오는 거예요. 올드하고 PT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T니까 T의 넥스트는 누굴 가리켜야 되고 T의 넥스트는 PT를 가리켜야 되고 올드의 넥스트는 T를 가리키면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세 개가 포인트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순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T의 넥스트는 PT, 그 다음에 올드의 넥스트는 T 이렇게 쓰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누군가가 포인터가 없으면 순서가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인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중요합니다. 만약 PT에 대한 포인터가 없다.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면 이럴 때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네, t의 next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야겠죠. t의 next는 old의 next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얘도 포인트가 이렇게 pt로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구성된 최종 이진트리 전이순회할 때 1번 방문과 3번 방문 노드의 가중치 값을 써보세요. 자, 이거는 굳이 이걸로 돌려가면서 만들 필요가 없죠. 허프만큼 그냥 만들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만들면 자, 4, 5, 8, 12, 15. 자, 얘 합치니까 9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네, 뭐 그냥 알아보세요. 4, 5 이렇게 되죠. 자, 요거 합치니까 17이 되죠. 17 여기다 깔고 요거 합치니까 37이 돼요. 네, 37 되니까 17과 37 놓고 짠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허프만코드가 실제로 구성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17이 되고 이쪽은 37이 되는데 37의 좌우에 12와 15가 있고요. 자, 17의 좌우에는 8과 9가 있는데 9의 좌우에 4와 5가 있는 이런 형상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 뭐 어떤 값이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위순회 했을 때 자, 전위순회 하면 지금 요거 값 써볼까요? 그럼 자, 두 개 쓰면 40, 54네요. 자, 전위순회 하면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54, 17, 8, 9, 4, 5. 그 다음에 37, 12, 15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값 54, 세 번째 값 8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또 덧셈을 잘못했나 보네요. 아, 여기 37이 아니고 27이네요. 와, 시험에서 이렇게 했으면 미치는데 진짜. 44네요. 죄송합니다. 44하고 8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왜 여기 다 37을 썼지? 에휴, 바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27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A형이 끝나겠네요. 네, 뭐 크게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사실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좀 약간 좀 덜 접해본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서 평균은 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진짜 점수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A형, B형 잘라서 풀겠습니다. 네, A형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